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던 농민들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농가를 돕기 위해 자치단체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경남의 대학들이 개강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화상 강의로 수업을 하는데 당분간 이 같은 풍경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도권과 함께 최대 승부처가 될 경남의 총선 관전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흉기를 휘둘러 가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숨진 부인은 남편에게 10년 넘게 가정폭력을 당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더 큰 비극을 불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에서 한 병원 의료진들이 민원으로 인해 호텔에서 나오게 됐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의료진들을 위해 호텔을 통째로 내준 사장이 나오는가 하면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편지와 선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에서 온 확진 환자 130여 명이 입원해 있는 창원병원. 의료진 100여 명이 집에도 가지 않고 코로나19와 싸운 지 11일 만에 처음으로 26명이 완치돼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이 병원 의료진 170여 명은 인근 호텔 두 곳에서 출퇴근하며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염이 우려된다며 일부 입주업체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호텔 한 곳에 머물던 50여 명은 일주일 만에 짐을 빼야만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이 쏟아진 가운데 창원 시내 한 호텔이 나서 갈 곳 없어진 의료진들을 위해 객실 25개 전부를 통째로 내줬습니다. 호텔 사장은 기존 투숙객들에겐 양해를 구해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했고 같은 건물에 입주한 상인 20여 명을 직접 만나 일일이 설득했습니다. 무상으로 하겠다는 제 마음만 받겠다. 편하게 일하시고 쉬시는데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다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병원 입구엔 익명의 시민이 고맙고 죄송하다며 격려의 현수막을 걸었고 의료진 앞으로는 전국 각지로부터 손편지와 지원 물품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마스크 쓰고 손소독제 받으면서 생활 수칙을 유지하면 되지만 그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그 현장에서 힘들다는 소식을 TV에서나 신문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 창원 시민 여러분과 경상남도 도민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묵을 곳을 찾아 전전할 뻔했던 의료진들의 사연은 씁쓸함을 남겼지만 이들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진심은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도내 대학들이 일제히 개강했습니다. 직접 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화상 수업을 통해서인데요. 이달 말까지는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의 한 대학 실내 건축학과 교수가 교수 연구실에서 노트북을 통해 화상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을 해서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야지만 여러분 토론으로 이제 토론자로서 발표를 할 수가 있죠. 입학식도 못한 신입생들은 온라인에서 처음 만나 수업을 들으며 의견도 주고받습니다. 마이크랑 그 영상도 같이 틀 수 있으니까 소통이 원활해서 좋은 것 같아요. 대학의 다른 공간에선 교수들이 동영상 수업 자료를 제작하느라 바쁩니다. 대용량 자료는 업로드하기 힘들고 학생들이 지겨울 수도 있기 때문에 25분짜리로 만들어 올립니다. 동영상을 사전에 제작을 해서 저희가 올리고 그것을 또 매 교시마다 퀴즈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퀴즈에 대한 답을 내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이처럼 도내 대학들 대부분이 화상 수업이나 과제물 부여 같은 비대면 수업으로 개강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아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캠퍼스는 학생들의 발길이 뚝 끊길 정도로 한산합니다. 지난달부터 속속 입국한 400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도 기숙사 등에서 2주간의 격리를 마치고 개강에 임했습니다. 교리 동안 체온도 하루 2번씩 또바또바 하니까 안정감이 가득했어요.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2주일 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학사 일정을 진행한 뒤 이후엔 추가 조치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던 농민들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올해 저장하기 어려운 채소가 대부분이라서 다른 곳에 내다 팔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자치단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친환경 채소 농장입니다. 이미 수확을 끝내고 학교 급식소로 보냈어야 할 시금치가 비닐하우스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때 수확하지 못한 얼갈이 배추는 아예 갈아 엎었습니다. 방학 끝난 이후에 바로 출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시기에 놓치었어요. 그래서 그 출하를 너무 급했어. 친환경 아욱과 쑥갓 등을 키워 전량 학교에 납품해온 또 다른 농가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유일한 소비처인 학교가 문을 닫자 판로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겨우내 키운 채소를 모두 뽑고 새로 모종을 심었지만 계약이 또 미뤄지면 이 역시 폐기해야 합니다. 혹시나 싶어도 뭐 그래서 또 안 주나 싶어서 한 3번까지 해봤는데 여전히 시세는 안 주고 박스값도 안 되고 그래서 괜히 인건비도 안 나와서. 이처럼 개학 연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자치단체가 팔을 걷었습니다. 김해시는 경상남도 경남교육청과 함께 학교에 공급하던 친환경 농산물을 공무원들에게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당장 수확을 해야 하는 잎채소와 달걀 등 6가지 농산물을 2만 원 정도의 가격에 맞춰 꾸러미로 만들었습니다. 학교 급식 농산물 꾸러미 판매 행사를 함으로 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개학이 더 미뤄질 경우 김해시는 지역민들에게도 학교 급식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건조함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합천, 창녕, 함안을 제외한 경남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가 매우 건조해 불이 나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납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지만 낮 기온은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포근한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3도, 진주 0도에서 시작하며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창원 17도, 진주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크게 오르고 일교차도 큽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1도, 함안 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8도, 양산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2도, 산청 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5도, 합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주 진주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아내와 아들이 숨졌는데요. 이 숨진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10년 넘게 가정폭력을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더 큰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보도에 이재경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아내와 두 자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아들을 숨지게 한 56살 강모 씨가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부싸움 중에 죽이신 게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원래 계획하셨습니까, 범행을? 계획은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많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2005년과 2016년에는 남편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는 부부가 화해하면서 남편에 대한 처벌은 없었고 이후 가정폭력은 계속됐습니다. 숨진 아내는 평소 남편이 의처증이 있는 것 같다며 자신의 힘든 감정을 이웃 주민들에게 털어놨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기 새끼 배신 게 간섭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 생각도 안 한 그런 막 어찌증을 하기는 이제 여자는 스트레스 받는다고. 계속된 가정폭력이 더 큰 비극을 가져온 것은 현행법의 솜방망이 처벌도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입법 목적이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이다 보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뭔가 지원해주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피해자의 의사를 과도하게 존중한다든지 가해자에게 소극적인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격리 조치도 열흘이 넘게 걸리고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또 피해자가 보호되는 이 피해자 우선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 서울 등촌동 살인 사건 이후 정부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2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경남은 수도권과 함께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텐데요. 이번 총선 관전 포인트를 윤주화 기자가 짚어봅니다. 김해을을 제외한 15곳의 후보를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은 필승 결의대회를 갖고 본격 선거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8곳 단수 추천, 8곳 경선을 진행 중인 미래통합당은 이번 주 안에 후보를 확정합니다. 후보 추가 모집을 하고 있는 정의당과 민중당 등도 사실상 공천이 막바지 단계로 곧 선거 운동 체제로 전환됩니다. 경남 12개 의석 가운데 공천 배제와 불출마로 현역 40%를 교체한 미래통합당의 물갈이 공천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공천 결과에 반발하고 있는 이주영, 김재경, 김한표 현역 의원들의 무소속 연대가 성사될지도 후보 등록 마지막까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양산을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지사와 공천 컷오프로 거창, 함양, 산청 합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태호 전 지사. 여기에 대구 출마로 승부수를 띄운 홍준표 전 지사의 총선 결과는 선거 후 전국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민심이 어디로 흐를지도 관심입니다. 어느 당의 유불리로 작용할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 대처 능력과 경제 상황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입니다. 좀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확실하게 정치적으로 뒷받침하고 무굴경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지금 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다수 이렇게 당선되는 것이 반문재인 세력을 결집해서 정권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그 염원을 담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후진을 위해서 길을 터주고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길거리 선전전이 들어갔고요. 현재 성상구 국회의원, 여영국 의원 반드시 재선시키고 정당 득표율 20%를 통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 중간평가, 대선의 전초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향후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총선이 2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대진표 짜기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해을 지역구에서는 현역인 김정호 후보와 정치 신인인 기찬수 후보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경선에서 격돌합니다. 정가 소식 서윤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김해을에서 현역의 김정호 후보와 정치 신인 기찬수 후보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경선에서 격돌합니다. 김해을 경선은 100% 지역구 유권자 여론조사 경선 방식입니다. 컷오프 됐다가 회생한 김정호 의원은 여론조사 득표율에서 20% 페널티를 받는 반면 기존 병무청장은 정치 신인으로 10%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때문에 기존 청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과 김 의원이 가져온 조직표가 이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린 가운데 경선 결과는 빠르면 오는 19일 밤늦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김경수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일시 지원 제안에 경남도 의회 여야가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김 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사회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실패한 것이 명백한데 또다시 정부 주도로 현금 지급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어제부터 오는 20일까지 경남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2차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후보자가 확정된 4곳 외에 거제와 진주, 사천, 창원, 의창 등에서 후보를 발굴해 경남에서 8개 선거구 출마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민간 사업자의 채무 불이행에 이어 지난달 7일 테마파크 운영 중단 통보로 비상 운영 체제에 들어간 마산 로본랜드와 관련해 경남 로본랜드 정창선 원장이 사직했습니다. 정 원장은 도 산하 출자 출연 기관 가운데 기관 소속 직원으론 처음으로 기관장에 임용됐지만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준비위원회가 공론화 협의회 구성과 의제의 주요 방향을 정했습니다. 공론화 협의회는 20여 명 규모의 운영위원회와 서부경남 5개 시군 도민 100여 명을 포함한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되고 공론화 의제는 공공의료 주요 과제와 공공병원의 설립 조건, 의료 취약지역 대책 등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가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외부 감염원 유입 차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집중 발생 지역에서 진주로 오는 학생들에 대해 도착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배려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중국 유학생 4명과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다수 발생 국가에서 최근 입국한 시민 33명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경남 서부 중소기업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과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 노동자 1인당 하루 최대 6만 6천 원까지 지원하며 유연 근무제 참여 노동자에 대해서도 1인당 5만 원씩 1년간 최대 5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의회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김해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경남 지역의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창원 세관에 따르면 지난 2월 경남 지역의 수입액은 연료와 철강제, 기계류 등의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1년 전보다 14.3% 감소한 13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은 1년 전보다 2.6% 증가한 29억 달러로 16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의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수업 전문교사 11명으로 이뤄진 지원단을 만들어 어제부터 다음 달 말까지 온라인 학습 원격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원격 서비스는 원격 상담이나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남의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경남교육청은 휴원 권고에 적극 동참한 도내 학원과 교습소에 감염 예방 물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비비 2억 4천여만 원을 들여 손소독제 등 감염 예방 물품을 교육지원청별로 물품 수급 상황에 따라 배부할 예정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